자, 마이크가 켜졌죠? 자,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잘 해놨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regulation 나와 있죠? 그렇죠? regulation은 뭐 하다 보면은 느는 거고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비행기 밖에 있는 내비게이션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departure procedure, arrival, holding 알아봤고, 그 다음에 weather 알아봤고, 그 다음에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다음 거 있지 않습니까?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약간 우리 이제 잡다한 거예요. 잡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쓰나요? 미국말로 영어로 miscellaneous라고 하거든요.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분명히 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대략적인 그 큰 그림은 여기서 끝납니다.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저 여기를 다 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큰 그림은 끝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룰을 다 알고 웨더도 알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알고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 시스템도 비행기 안에 있는 시스템, 비행기 밖에 있는 시스템 알고 웨더 알고 그 다음에 디파처 프로시저 알고 인루트는 뭐 프로시저라는 게 사실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어라이벌 알고 홀딩 알고 이러면은 어프로치까지만 하면은 디파처부터 랜딩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저가 마지막이니까는 앞에서 어라이벌 얘가 인루트 시스템에서 내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픽스까지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어프로치 해서 랜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런웨이에다가 이거를 지금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겁니다.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저. 그래서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잡다한 것들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은 잡다한 것들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저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다. 가장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밌다. 이것도 빠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저를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저 일단은 막힘없이 계속 읽어볼게요.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는 purpose is take you from en route system or the end of star에서 airport environment까지. 에어포트 environment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에어포트가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IFR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어포트 environment 시스템이 보이는 데까지만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Sometimes the approach will take you directly to the runway. Other times you will have to circle the land. 해당 런웨이로 바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런웨이를 보고 반대쪽으로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Segment of approach 필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이건 뭐 학자들이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Two categories of approach, precision, non-precision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FA의 허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인 나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Flying approach with vertical guidance. 예, Flying approach without vertical guidance. 이게 많이 쓰이는 컨셉이에요. 글라이스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우리의 어프로치는 많이 달라집니다. What can we learn from the title? The equipment.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프로치 차트에 나와 있는 타이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어떤 이퀴먼트가 필요한지. If there is a runway number in the title, the straighting minimums exist.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런웨이가 써 있으면은 스트레이트인이고 런웨이가 쓰여 있지 않은 뭐 VOR 찰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서클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If no runway in the title, then only circling minimum exists. Determining if straighting is possible. Final approach course must be within 30 degrees of runway heading. Approach must leave you low enough to descend normally to the runway.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겠죠. 어프로치 카테고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 박스. 브리핑 박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브리핑 박스라고 해요. 요거 대략 개요. 이 어프로치에 대한 개요. 요것만 보면은 이거 어프로치가 어떤 타입의 어프로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안 봐요. 잘 봐야 되는데 잘 안 봅니다. 플랜 뷰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우리 플랜 볼 때 위에서 짜잖아요. 요거를 플랜 뷰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신에 프로파일 뷰라고 하는 거는 옆에서 찍은 거. 어프로치 미니멈 섹션. 미니멈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섹션 말하는 거고. 프로시저 턴이라고 하는 거는 왜 여기 나와 있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뒤에 그 미스레니어스 파트에 잡다한 파트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프로시저 턴이라고 하는 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건 적어놔야겠다. 프로시저 턴. FAR 91175 찰리에 보면은 three conditions must be met for us to be able to descend below MDAD. 미니멈 이하로 내려가려면은 즉 랜딩 하고 싶으면은 세 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된다. 첫 번째, runway environment inside must have the required flight visibility. Airplane must continuously be in normal position to land. 요 세 개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랜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고, 사실 runway environment inside must have the required flight visibility. 요 두 개는 사실은 만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만족이 안 되면은 나는 고란도 할 거니까는. 근데 세 번째, 얘가 중요합니다. 내가 런웨이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노멀한 3도 패스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높아졌어. 이런 식으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런웨이가 보이네? 그럼 내가 랜딩하면 될까? 랜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프랍기는 이게 노멀 포지션 투 랜드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엔진에 힘을 빼버리는 순간 얘는 뭐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찍어 눌러도 속도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제트기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트기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etting up briefing on approach. setting up. 어프로치 할 때 우리 항상 셋업 먼저 하거든요. 이 셋업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브리핑도 잘 해야 됩니다. 30에서 60마일 전에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비프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내가 셋업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업을 하고 우리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VDP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뒤에 설명할게요. VDP.
VDP는 뒤에 설명할게요. 브라이언이 이렇게 앞에다가 써놓은 이유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은 일단 필기 먼저 하고 나중에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VDP라는 게 언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T와 VDP를 같이 설명할게요. 여기 PT. 자, Circling Approach라는 거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Circling Approach라고 하는 거는 When we land on the runway other than the straight-in runway. 스트레이트인 어프로치가 아니고 스트레이트인 런웨이가 아니고 다른 런웨이로 런웨이가 꼭 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런웨이도 있어요. 이렇게 T자형으로 생긴 공항도 많이 있잖아요. 요렇게 가다가 이제 구름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내리고 싶은 런웨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 런웨이가 길다, 나는 긴 쪽으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미니멈 한 다음에 보인 다음에 내가 서클링 해서 매뉴버해서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서클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인 런웨이 말고 다른 런웨이로 내리는 걸 전부 다 서클링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Circling clearance include a cardinal direction to circle.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는 하네요. 그냥 매뉴버링 해서 내리면 돼요. Circling or go around. Circling 할 때는 to begin the circling, you must have any part of airport in sight. Must maintain visual contact with airport through the circling procedure. Still cannot descend below circling minimum. 서클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서클링은 사실은 특히나 우리 GA General Aviation에서는 서클링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다면은 맨날 정해진 런웨이 말고 서클링을 딱 한 번만 해보면 아 이런 게 서클링이구나 바로 감이 옵니다. GPS minimum LPV, LP 이거는 GPS 어프로치에 관한 내용을 써놓은 거고 rain lost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procedure turn이라고 하는 거는 procedure turn의 심벌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procedure turn입니다. 다른 게 procedure turn이 아니라 이 procedure turn이 필요한 경우 procedure turn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위에 나와 있습니다. procedure turn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이렇게 north라고 외우면 돼요. No PT on the chart otherwise told by ATC radar vector to final timed approach from holding fix hold in lieu of procedure turn. 이 5가지 경우에는 procedure turn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게 이 PT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도 사실 궁금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니까는.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프로시저 턴은 프로시저다. 꼭 해야 된다. 이 프로시저 턴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프로시저 턴은 이 차트에 나와 있는 프로시저 턴은 반드시 해야 하는 프로시저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그 프로시저 턴이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이 프로시저 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프로시저니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VDP. VDP라고 하는 거는 Visual Descent Point인데 얘는 언제 있느냐? 글라이드 슬롭이 없는 글라이드 슬롭이
주어지지 않은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위에서의 이름이 Flying Approach Without Vertical Guidance. 이때만 VDP라는 게 있어요. 뭐 ILS 어프로치에서 VDP 찾고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데 얘네들은 없어요. 이 ILS 어프로치는 모든 매 순간이 VDP입니다. 하지만 이 Without Vertical Guidance인 경우에는 VDP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얘만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여기 로컬라이즈 어프로치 있죠? 샌디에고. 얘네들은 어떻게 내려오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스텝 다운 어프로치를 하는데 요때는 런웨이와 이렇게 런웨이가 이렇게 있고 스텝 다운 하다가 스텝 다운 하다가 여기가 VDP인 거예요. 여기서는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비주얼 디센트 포인트라고 해서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스텝 다운 어프로치를 했는데 이 포인트에서 런웨이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행기를 레벨로 끌고 미스트 어프로치 포인트 MAP까지 끌고 가요. 여기서 미스트 어프로치 프로시저를 execute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VDP에서 MAP까지 플라잉을 하면서 런웨이가 보였다. 그러면은 런웨이가 마치 안 보인 것처럼 MAP까지 비행기를 끌고 가서 미스트 어프로치를 수행하면 됩니다. 즉 VDP를 지났다. 그러면은 난 못 내린다. 왜? 이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세 번째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은 뭐 한 번 이해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비주얼 어프로치. 우리가 실제로 IFR로 크로스 컨트리를 갑니다. 그런데 99%는 ATC에서 비주얼 어프로치를 줘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does not count for IFR currency. IFR currency에서는 비주얼 어프로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ATC에다가 이제 뭐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를 리퀘스트 하든지 해야 됩니다. When we receive visual approach clearance, we can navigate visually to the landing runway. Must have at least 3 statute mile visibility and 1,000 feet ceilings. Must have airport or aircraft to follow inside to accept the visual approach. Can be assigned by ATC or requested by pilot.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비주얼 어프로치는 사실은 어차피 IFR 커런시에도 포함이 안 되거든요. 비주얼 어프로치는 사실은 너 그냥 VFR로 가. 대신에 스쿼트 코드는 바꾸지 말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내가 너 가이드 안 하겠다. 더 이상 너 IFR 아니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주얼 어프로치를 받는 순간 그냥 나 VFR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룰 자체는. 컨택 어프로치는 비주얼 어프로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이게 컨택 어프로치란 무엇이냐? 날씨가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이 공항 잘 알아.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고어라운드 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파일럿이 이 공항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리고 싶잖아. 그런 경우에 파일럿이 책임지고 자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ATC가 어사인 할 수 없고 파일럿의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ATC가 어사인 할 수 있어요.
must have at least one stage mile visibility and remain clear of cloud and navigate on your own to the airport. 리스크는 모두 다 파일럿이 지고 있습니다. Localize type, directional aid 뭐 이런 어프로치도 있고요. SDF라는 어프로치도 있고 레이더 어프로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어프로치를 레이더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PAR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프리시전 어프로치입니다. 이렇게 뭐 다 읽어보긴 했는데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저라는 것은 무조건 이 어프로치 차트 이 플레이트를 보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D가 무슨 뜻인지, 또 여기 있는 기호가 무슨 뜻인지, 또 여기 있는 마티스 크로스 혹은 이 라이트닝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 실력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뭐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뭐 작은 부분이고 뭐 플라이 플래닝 이것도 이제 IFR 플라이 플래닝 이건 너무 쉽죠. 뭐 DP 고르고 스타 고르고 인루트 가운데 끼워 넣고 어프로치 하면은 끝이에요. 얼터넷 에어포트를 이제 파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이제 날씨에 이제 따라 다른 거고 그때 프리시전 어프로치냐 non 프리시전 어프로치냐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독립된 섹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거랑 막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로스컴이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로스컴은 한번 찬찬히 파일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 브라이언 노트만 공부하지 말고 얘는 반드시 파일을 보고 그 규정에 맞게끔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파일을 읽어보면은 이 로스컴 섹션을 자세히 보면은 이 로스컴 섹션에서 VFR인지 IFR인지 사실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로스컴 프로시저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디테일을 보면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면은 VFR이냐 IFR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섹션을 몽땅 다 읽어보면은 VFR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IFR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웨스트윈드에서 우리 브라이언이 가르치는 인스트루먼트 레이딩의 필기 판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안 되셨다면은 뭐 교관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VFR을 하는 경우는 GA에서는 많겠지만은 그 우리 에어라인에서는 모든 비행이 IFR 비행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을 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VFR 공부 말고 이 IFR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으로 올수록 너무 좀 마음이 급해지고 몸도 힘들고 해가지고 말도 빨라지고 내용도 좀 성의가 없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이 인스트루먼트 레이딩 이 그 필기를 달달달 외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10번, 20번 정도는 통달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녹음해 놓은 거 그냥 켜놓고 그냥 뭐라고 짓거리는지 계속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잡아내고 교관이랑 궁금한 거 있으면 교관한테 물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IR 레이팅, 인스트루먼트 레이팅 잘 마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